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고 있죠. 앞 시간까지 배웠던 것은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했어요. 이 토지의 표시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하죠. 이래부터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지적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적 공부이라면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있죠. 그죠? 이때 대장의 종류는 4개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도면의 종류는 2개죠. 지적도, 임야대. 자, 이거를 지적 공부의 종류는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걸 5개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은 양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의 등록상을 묻든 임야 대장의 등록상을 묻든 답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양식이 동일합니다. 양식이. 따라서 지적도로 묻든 임야도로 묻든 답은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이거를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적공부 등록상의 연결이 옳은 것 일어났어요. 그러면 토지 대장이죠. 경계 틀렸죠. 그죠? 경계는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등록을 하죠. 이게 틀렸죠. 면적은 맞죠. 그죠? 2번입니다. 임야 대장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여러분들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는 등록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3번에 보니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공유지라는 말 자체가 공동소유고 공동소유는 지분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의 지분은 맞죠. 토지 이동 사유가 틀렸죠. 이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을 하죠. 4번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죠. 대지권의 비율은 맞아요. 그러나 지목이 틀렸죠.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도면에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장이죠. 그죠? 대장. 그럼 대장에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꼭 기억할 때 저는 대장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이 2개가 있고 이 2개죠.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죠. 공동 소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났죠. 기억에 지분 맞죠? 여기 지번이죠. 그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모든 장부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억은 O. 미연에 소유권의 지분,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가 변경된 날 오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에 소유자는 다 등록을 하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차이는 지분만 차이 나는 겁니다. 소유권의 지분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 5죠. 여러분들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모든 장부에는 등록을 하는데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에도 당연히 고유번호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맞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를 푸는 요령을 정리를 해보면은 출제윤이 물을 때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는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요.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차이 나는 거는 이 세 개만 차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대지권이라는 말은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말하죠. 그럼 아파트는 자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아파트는 여기까지 쓰면 안 됩니다.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요. 여기까지 쓰면 안 됩니다. 101동 1701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01동 1701호가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을 합니다.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죠. 왜? 대지권이잖아요. 글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의 비율은 대리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는 거지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7번은 공부할 필요 없고 8번, 9번 건물의 명칭,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나열한 것은 1번의 소재 지분,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등록하죠. 그러면 O입니다. 지목은 X죠. 그죠? 여러분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에는 정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고유번호, 우리가 일어날 때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여기서 명칭 그대로라는 게 정식 명칭.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용지라는 지목이 있다. 학교 용지가 정식 명칭이고 학교 용지의 코드 번호는 10번입니다. 그러면 10번 학교 용지 이렇게 쓴다 이 말. 그런데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이 부호가 첫째 글자를 쓰는 게 24개가 있고 둘째 글자를 쓰는 게 4개가 있잖아요. 그게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잖아요. 그렇게 이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대지권의 비율은 5죠. 그죠? 소유권의 지분도 5죠. 그죠? 건물의 명칭이 레미안 아파트 5죠.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들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꼭 기억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관계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집합건물별 대리권 등록부의 장번호, 좀 전에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사유 틀렸죠. 그죠?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의 명칭 레미안 아파트 5조, 대리권의 비율 5조, 소유권의 지분 5조, 고유번호 5조. 여러분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안 하죠. 다른 데는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지분이 있죠. 5조. 대리권의 비율도 5죠. 그죠? 소유권의 지분도 5예요. 그럼 여기서는 도면 번호가 틀린 거예요. 도면 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도면 번호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여러분들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나왔을 때 꼭 기억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그럼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01동 1701호가 전후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있잖아요. 대지권의 비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말 자체가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여러분들 집합 건물 있죠. 건물을 단독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할 수 있어요.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죠. 그걸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과 소유권의 지분의 차이가 뭐냐 이라면 소유권의 지분은 건물을 공동 소유한다는 말이고 대지권의 비율은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분은 대지권의 비율, 건물에 대한 지분은 소유권의 지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토지 대당의 등록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여러분들 소재, 지분, 모든 장부의 소재 지분은 등록을 하니까 가볍게 해결이 됐어요. 자, 토지의 이동 사유죠. 그죠? 이 토지 이동 사유가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토지 대당에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항상 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거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맞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비율하고 토지 대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대리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토지 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아. 그 다음에 경계 좌표죠. 경계는 도면에 등록을 하죠. 토지 대장에는 등록되는 게 아니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 니은, 뒷글, 리을, 미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토지 대장을 딱 가져갈 때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는 세금. 그럼 여러분들 세금이라면 자 보세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된다. 공시지가를 알아야 된다. 지목을 알아야 된다. 면적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 지목이 알아야 세금이 부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는 다른 데는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이걸 모르겠거든. 이 문구를 보세요.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거를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 이동 사유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된다. 이거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 도면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일어나죠. 자, 하나하나 풀이해 볼게요. 소재 5죠. 자, 그림을 잠깐 봅니다.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은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예요. 소재. 자, 두 번째.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죠. 여러분들 이 도면을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경계죠. 그럼 이 점이 경계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숫자들이 나와 있죠. 이 숫자들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이걸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디귿 리얼이죠. 위치 나오죠. 여러분들 위치자가 딱 들어가면 도면이죠.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게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잖아요. 위치.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삼각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길거리를 가면 청량 기술자 아저씨들이 청량을 하고 있어요. 할 때 이 아저씨들은 도대체 잣대를 어디다가 꽂아놓고 청량을 하냐. 그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하느냐. 청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고, 이 지적 기준점은 국가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수천 개, 수만 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게 어디에 설치됐냐면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표시 나오죠? 이게 지적 삼각점이 설치된 위치입니다. 이 표시 나오죠? 지적 삼각 보조점이 설치된 위치예요. 지적 도건점에 여러분들 기준점은 사통팔통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로가 확 튄데 삼거리, 사거리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도각선과 그 수치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도면에는 이게 전부 다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볼 때, 자 보세요. 도각선입니다. 이 도면에 테두리 있죠. 이걸 도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숫자들이 나와 있죠. 이게 도각선과 수치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정리를 해보면 자 보세요. 이게 소재, 이게 지번, 지목, 경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자 여기 지적도죠. 이게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은 사람으로 치면 성별입니다. 성별은 남자 아니면 여자죠. 도면은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예요. 그럼 여기 좌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강남구 삼성동의 지적도는 20장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거다. 요 세 번째와 이 세 번째는 같아야 돼요. 이 여러분들에게 십자 표시는 도면의 색인도, 십자 표시는 도면의 색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도면 번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면 번호가 3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래 토지를 보고 싶다면 1번을 봐라. 옆에 토지를 보고 싶다면 7번을 봐라. 이게 도면 번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전에 이런 것들이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지적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도각선과 수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풀이해 볼게요. 도면의 등록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지적소관청은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오,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는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 소관청에 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답니다. 그럼 이거를 둬야 한다면 틀립니다. 필요적은 틀립니다.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두 번째. 지적 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의 색인도 건축물의 위치는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오죠. 그죠? 위치가 도면을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저기 보세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는 X죠. 그죠?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좌표. 자, 여러분들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잖아요. 좌표로서 측량을 하려면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느냐, 꾸불꾸불해야 되느냐, 반듯반듯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야도는 산이잖아요.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임야도라고 하면 틀리고 지적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이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들 직인은 도장이죠.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에 2번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 우리나라 지적도는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이죠. 그래서 지적도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래서 7종이고 임야도는 3000, 6000이죠. 6000이죠. 그죠? 그래서 2종입니다. 그럼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가 이어서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출제윤이 물을 때 지적도를 묻는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를 묻는지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적도.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 글자가 틀리죠. 그럼 시험에 지적도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적도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를 구별하는 것은 이 글자를 갖고 구별하죠. 여기에 좌표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고,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지적도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3번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춰야 되는 지역의 설명 틀린 거를 찾는 겁니다. 1번에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끝에입니다. 앞에 이라면 틀렸어요. 두 번째,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갖춰야 되는 토지는 임야, 대장, 임야도 X죠, 그죠? 여러분들 좌표로 사용하려면 산에서는 사용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거는 토지대장 지적도지 임야대장 임야도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보니까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자, 키를 잡을 때 청량은 도면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좌표로 합니다. 좌표. 그래서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말은 좌표로 청량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죠? 그죠? 5번에 지적 확정 청량 축척 변경. 자, 여기서 키를 잡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그 중에 500분의 1을 사용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자, 여기 보면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하는 지역 축척 변경이죠. 여러분들 지적 확정 청량은 도시개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바둑판처럼 나오죠. 그런 지역에서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고 그런 지역에서 500분의 1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말 자체가 기존에 있는 토지를 깡그리 뭉개고 필지를 새로 정하고 도면도 새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새로 작성을 할 때는 대충 정밀한 걸로 작성을 하느냐, 제일 정밀한 걸로 작성하느냐, 제일 정밀한 그게 5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잖아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정밀한 걸로 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키입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입니다. S.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는 지적도 도면의 제명 끝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적도 끝에 좌표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라고 해야지 임야도라고 하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의하여 청량할 수 없음이라는 말은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S 청량은 도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로서 한다. 그 다음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을 경계점이고 여기서 거리가 나오죠. 이 거리가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자비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자, 옳은 것만 나열한 것 일어났죠. 1번에 볼게요. 기업 지번은 오죠. 모든 장부의 소재 지번은 등록을 하니까 토지 이동 사유가 지금 자꾸 나오네요.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2번에 고유번호 오죠.
부호, 부호도 오죠. 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기억을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장부에는 등록을 다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부호, 부호도죠.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가 본다. 부호, 부호도는 자, 이런 논리겠죠. 이렇게 되었죠. 이게 좌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토지 하나를 그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점, 이게 경계점이고 여기다가 1, 2, 3, 4, 1, 2, 3, 4를 부호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림을 부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O입니다. 그럼 3번에 경계, 자, 위치, 경계나 위치는 도면에 등록을 하잖아요. 경계점 자표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아. 4번에 좌표는 오죠. 경계점 자표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러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 위치는 도면에다가 등록을 하죠. 5번에 면적이죠. 면적은 세금입니다. 토지 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다른 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별 경계점 등록부의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여러분들 장번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매수 표시입니다. 매수 표시라는 거는 몇 장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 때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죠. 몇 장이 나오느냐? 한 장 나오지. 그러나 우리 집에 형제가 10형제다. 이사를 30번 갔다. 그러면 한 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장이잖아요. 그게 장번호, 매수 표시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을 할 때 고유 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경계점 자표등록부가 나오잖아요. 좀 전에 이게 좌표라는 거는 아실 수 있어요. 이게 토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점이 경계점이고 1, 2, 3, 4를 부호, 이 부호 1, 2, 3, 4, 이 1, 2, 3, 4 이게 부호. 그럼 이 그림이 부호도입니다. 따라서 부호, 부호도라는 말은 경계점 자표등록부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엄청 중요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올해 33회 시험 문제네요. 1번에 보니까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오죠.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삽니다. 왜 사느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도로 확장 예정지역인지 아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확인을 다 해야 돼요. 그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지. 그런데 이게 제목이 부동산이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니까 건물도 포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죠. 이게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시험에 가격인데 이 자리에 보상이라고 썼어요. 부동산의 보상 이러면 X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토지의 적성,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 X가 되죠.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토지 적성 평가서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할 때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은 5개거든. 그러면 1, 2, 3, 4는 맞아요. 5번이 틀렸어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에 5개가 나와요.
그러면 보기 속에 네 개는 맞았죠.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의 권리인데 여기서 앞에는 적성평가서 내용이라고 썼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권리라는 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을 받으며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보세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X죠. 뭐가 틀렸느냐? 시도지사가 틀렸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출제위원이 물을 때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묻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는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는 열람 발급은 해당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맞죠? 자, 열람 발급입니다.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당연히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읍면동장이 들어가는 거는 전산화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에게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4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제가 가평에 땅 1,000평 사면 전원주택 짓기 위해서 살 때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5번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O죠. 그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O,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이제 3번에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에 관해서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에 보면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맞죠? 저는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죠. 2번에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 읍면동장 맞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릅니다.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통지한다. X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지문은 틀렸죠. 그죠? 자, 해설을 한번 해보러 가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자, 볼게요.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경계점자비등록부의 내용,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공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그러나 불일치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럼 불일치했을 때, 자, 보세요. 불일치,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때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읍면동장은 열람 발급에서는 읍면동장이 나와요. 정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장부를 정정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면 O,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X.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다면 O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이러면 X다. 결론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을 했다면 정정을 해야 되거든. 하는 거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하는 겁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뭐다? 장.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정정하고 이러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었죠, 그죠? 자, 여기, 앞에 문제네요, 그죠? 여기 보면,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이러면 틀렸다, 이 말입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부동산 권리. 이 부동산의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외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틀린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1번에 보면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지적소관청은 관리 운영한다. 맞죠? 그럼 4번을 잠깐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해 놓는다. 이래놨죠. 여러분들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지적 파트에서 복제는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복제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이거는 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5번을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일어났죠.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X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봤을 때 뭐를 봤냐면은 부동산 종합공부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복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